필생의 역작. 다음날 아침 첫 햇살이 하늘에 비치고 참새들이 나무에서 부산을 떨 때 젖소들이 목사리를 쩔렁거리고 수탉이 울고 이른 시간 자동차들이 도로를 따라가며 소곤거릴 때 윌버는 잠에서 깨어 샬롯을 찾았다. 윌버는 우리 뒤쪽 구석 위에 있는 샬롯을 발견했다. 샬롯은 너무 조용했다. 8개의 다리는 넓게 뻗어 있었다. 밤새 몸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샬롯 옆 천장에는 신기한 물건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주머니나 고치 같았다. 복숭아빛이었고 솜사탕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윌버가 부드럽게 말했다. 깨어있니, 샬롯? 그러자 샬롯이 대답했다. 응. 그 못 떨어진 작은 물건은 뭐니? 내가 만든 거야? 샬롯이 힘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분명히 내가 만들었지. 그거 장난감이니? 장난감? 그런 게 아니야. 내 알주머니란다. 내 필생의 역작이지. 윌버가 말했다. 난 필생의 역작이 뭔지 몰라. 샬롯이 설명했다. 좀 어려운 말이지. 위대한 작품이란 뜻이야. 이 알주머니는 내가 만든 위대한 작품이거든. 내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거야. 윌버가 물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는데? 알? 샬롯이 대답했다. 알이 514개 들어있어. 윌버가 말했다. 514개? 농담하는구나. 농담이 아니야. 내가 세어봤어. 술을 세기 시작하고는 계속해서 세었어. 그냥 계속 몰두하려고 말이야. 윌버는 마치 자기가 그것을 만들기라도 한 듯이 기뻐하면서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알주머니구나. 샬롯이 앞다리 2개로 알주머니를 토닥이며 대답했다. 그래, 예뻐. 어쨌든 질기다는 건 장담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질긴 재료로 만들었거든. 물에 젖지도 않아. 아이들이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보송보송할 거야. 윌버가 꿈을 꾸듯 말했다. 샬롯, 정말로 514마리나 새끼가 생기는 거야? 샬롯이 말했다. 별일이 없다면 그럴 거야. 물론 내년 봄까지는 태어나지 않겠지만 말이야. 윌버는 샬롯의 목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것을 눈치챘다. 뭐 때문에 그렇게 기가 죽어서 말을 하니? 굉장히 기뻐할 일 같은데. 샬롯이 말했다. 신경 쓰지 마.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야. 내 새끼들을 보지 못할 거라서 슬픈 것 같아. 내 새끼들을 보지 못할 거라니 무슨 소리야. 넌 분명히 보게 될 거야. 우리 모두 그 애들을 보게 될 거야. 내년 봄에 헛간 아래층에서 새끼거미 514마리가 사방에 돌아다니며 정말 근사할 거야. 거위들도 새로 새끼 거위들을 낳을 거고 양들도 새로 새끼 양들을 낳을 거고. 샬롯이 조용히 말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난 어젯밤 내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를 보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어. 건강이 영 좋지 않아.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 윌버는 쇠약해진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설명을 부탁해 샬롯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물어야 할 것 같았다. 쇠약해진다라는 게 무슨 뜻인데? 그건 내가 동작도 느려지고 내 나이도 느낀다는 뜻이야. 난 이제 젊지 않아, 윌버. 하지만 내가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으면 해. 오늘은 너한테 중요한 날이잖아. 내 거미줄을 보렴. 이슬이 맺혀서 더 잘 보이지 않니? 이날 아침 샬롯의 거미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거미줄 한 올 한 올마다 이른 아침에 반짝이는 이슬 방울이 수십 개씩 맺혀 있었다.
동쪽에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빛났다. 설계와 건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작품이었다. 한두 시간 후면 사람들은 줄줄이 지나가며 거미줄에 감탄하며 글자를 읽고 윌버를 쳐다보고 그 기적에 놀랄 것이다. 윌버가 거미줄을 찬찬히 보고 있는데 수염 한 쌍과 뾰족한 얼굴이 나타났다. 템플턴은 몸뚱이를 질질 끌면서 돼지 우리를 가로질러 가더니 한 구석에 벌렁 들어 누웠다. 템플턴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 돌아왔어. 정말 끝내주는 밤이었어. 템플턴은 평소보다 크기가 2배는 부풀어 있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다. 템플턴이 거친 소리로 되풀이했다. 정말 끝내주는 밤이었다고. 정말 끝내주게 먹고 마셨어. 포식 한번 잘했어. 먹다 버린 도시락을 30개는 먹었을 거야. 음식 찌꺼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본 적이 없어. 게다가 전부 오래되고 땡볕에 푹 익어 있었어. 맛있었어. 얘들아, 정말 맛있었다고. 샬롯이 경멸하며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체학이라도 한다며 꼴 좋겠다. 템플턴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내 위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나쁜 소식이 있어. 내가 저 옆에 있는 돼지를 지나오는데 왜 아저씨라고 부르는 돼지 말이야. 그 우리 앞에 파란 딱지가 하나 붙어있더라. 그건 그 돼지가 1등상을 탔다는 소리야. 내 생각에 윌버, 넌 미끄러진 것 같다. 마음 놓고 푹 쉬는 게 낫겠어. 너한테는 아무도 메달을 안 걸어줄 테니까. 그러니 주커만이 마음을 바꿔도 이상할 것 없지. 넌 그 사람이 신선한 돼지고기랑 훈제 햄이랑 바삭바삭한 베이컨을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주커만이 너를 칼질하겠지, 꼬맹아. 샬롯이 말했다. 조용히 해, 템플턴. 배가 너무 부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도 모르는구나. 조금도 신경 쓰지 말, 윌버. 윌버는 방금 템플턴이 한 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윌버는 화제를 바꾸기로 했다. 템플턴, 넌 둔해서 샬롯이 아이주머니를 만든 것도 눈치채지 못하는구나. 샬롯은 엄마가 될 거야. 내가 가르쳐주지. 저 복숭아빛 주머니에는 알이 514개나 들어있어. 템플턴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알 주머니를 쳐다보며 물었다. 사실이야? 샬롯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사실이야. 템플턴이 중얼거렸다. 축하해. 정말 끝내주는 밤이었군. 템플턴은 눈을 감고 지푸라기를 조금 덮은 채 깊은 잠에 빠졌다. 윌버와 샬롯은 잠시라도 그 쥐한테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 9시가 되자 에러블시의 트럭이 품평회장으로 들어와서는 윌버의 우리에 멈춰섰다. 모두들 차에서 내렸다. 펀이 소리쳤다. 저것 보세요. 샬롯의 거미줄을 좀 보세요. 뭐라고 쓰여있는지 보시라고요. 어른들과 아이들은 손을 잡고 거기에 서서 새로운 게시를 살펴보았다. 주커만 씨가 말했다. 겸허함이란 요번 건 윌버한테 꼭 막는 말은 아니군. 모두들 거미줄의 기적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다. 윌버는 그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올려다보았다. 윌버는 매우 겸허하고 공손해 보였다. 펀은 샬롯에게 한쪽 눈을 찡긋 감아 보였다. 곧 러비가 가장 바빠졌다. 따뜻한 꿀꿀이죽 한 양동이를 여물통에 부었고 윌버가 아침을 먹는 동안 애는 매끄러운 막대기로 부드럽게 긁어주었다. 에이브리가 소리쳤다.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에이브리는 아저씨의 우리 앞에 붙어있는 파란 딱지를 가리켰다. 이 돼지가 벌써 1등상을 탔어요.
주커만 부부와 에러블 부부는 그 딱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주커만 부인이 울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냥 딱지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런 다음 아저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딱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러비는 엄청나게 커다란 손수건을 꺼내서 요란하게 코를 풀었다. 아주 요란했다. 그래서 저 멀리 마구간에 있던 마구 간지기에게도 그 소리가 들렸을 정도였다. 펀이 말했다. 용돈 좀 주세요.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에러블 부인이 말했다. 그냥 여기 있어라. 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주커만 씨가 물었다. 모두들 무엇 때문에 울고 있지? 서두릅시다. 여보, 우유를 가져와요. 주커만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트럭으로 가서 우유를 항아리 가득 채워서 돌아왔다. 주커만 씨가 명랑하게 말했다. 목욕 시간이다! 주커만 씨와 주커만 부인과 에이브리가 윌버의 우리로 넘어들어갔다. 에이브리가 윌버의 머리와 등허리에 천천히 우유를 부었다. 우유가 윌버의 양 옆구리와 볼을 타고 흘러내리자 주커만 부부는 털과 살갗을 문질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구경을 했다. 얼마 안 있어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윌버는 더할 나위 없고 미끈하고 새하얘졌다. 두 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분홍빛으로 투명하게 빛났다. 어떤 구경꾼이 말했다. 옆 우리에 있는 저 돼지만큼 크지는 않지만 더 깨끗하군. 난 깨끗한 게 좋더라.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도 그래. 어떤 여자가 거미줄에 있는 내용을 읽으며 말했다. 겸허하기도 해요. 돼지 우리를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윌버에 대해 좋은 말을 한마디씩 했다. 모두가 그 거미줄에 감탄했다. 물론 아무도 샬롯은 알아채지 못했다. 갑자기 확성기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왔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머 주커만 씨는 특별 관람석 앞에 있는 심사위원석으로 유명한 돼지를 데려와 주십시오. 20분 후에는 특별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모두들 참석해 주십시오. 주커만 씨는 돼지를 상자에 넣어서 신속하게 심사위원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있고 나서 한동안 에러블 씨네 가족과 주커만 씨네 가족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때 에이브리가 짚을 한 움큼 집어서 하늘 높이 뿌리며 한호성을 질렀다. 짚은 펀의 머리칼에 색종이처럼 펄펄 날렸다. 주커만 씨는 주커만 부인을 껴안았다. 에러블 씨는 에러블 부인에게 입을 맞추었다. 에이브리는 윌버에게 입을 맞추었다. 러비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했다. 펀은 에러블 부인을 껴안았다. 에이브리는 펀을 껴안았다. 에러블 부인은 주커만 부인을 껴안았다. 머리 위쪽 천장의 어두운 곳에서는 샬롯이 앞다리로 알주머니를 감싼 채 눈에 띄지 않게 웅크리고 있었다. 심장도 평상시처럼 힘차게 뛰지 않았고 지쳐서 기운도 없었지만 그래도 샬롯은 마침내 윌버의 생명을 구했음을 확신했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웠다. 주커만 씨가 소리쳤다. 머물거릴 시간이 없어. 러비, 상자 좀. 펀이 졸랐다. 용돈 좀 주세요. 에러블 부인이 말했다. 기다려라. 모두가 바쁜 게 안 보이니? 에러블 씨가 지시했다. 저기 빈 우유 항아리를 트럭 안에다 갖다 놔라. 에이브리는 그 항아리를 움켜잡고 트럭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주커만 부인이 물었다. 제 머리 괜찮아요? 주커만 씨가 러비와 함께 윌버 앞에다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보기 좋아. 주커만 부인이 말했다. 제 머리를 보지도 않았잖아요. 에러블 부인이 말했다.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템플턴은 지푸라기 속에서 잠을 자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깼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남자들이 윌버를 상자에 밀어넣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템플턴은 기회를 엿보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상자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바닥에 있는 지푸라기에 몸을 파묻었다. 주커만 씨가 소리쳤다. 다들 준비됐죠? 갑시다. 주커만 씨와 에러블 씨와 러비와 에이브리는 상자를 움켜잡고 우리 옆쪽으로 밀어 올려서 트럭 위에 실었다. 펀은 펄쩍 뛰어서 상자 꼭대기에 앉았다. 머리카락에는 여전히 지푸라기가 붙어있었지만 아주 예쁘고 상기된 모습이었다. 에러블 씨가 시동을 걸었다. 모두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특별 관람석 앞에 있는 심사위원석으로 차를 몰고 갔다. 대관람차 지나갈 때 펀은 그것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꼭대기 칸에 헨리 퍼시와 나란히 앉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